정확하게 알고 조금 과장일 수도 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기술인 거야. 안녕하세요. 덴탈 덴탈 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예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광고에서 보면 통증도 없고, 절개도 없고, 시간도 빠르고 이렇게 얘기를 수술 많이 시간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세 가지가 진짜 완전히 특징처럼 나와요. 그 엄청 큰 대문짝만하게 안 아프고 절개도 안 하고 빨리 끝난다. 사실 그 이야기만 들면은 무조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광고 효과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점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약간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정확하게는 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조금 과장일 수도 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통증이 있고 그렇죠. 절개하고 그럼요. 그럴 수도 좀 느릴 있는 수 거죠. 있다. 네. 생각보다 이게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무조건 빨리 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의 시술을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교함에 따라서는 사실 일반적인 임플란트보다 좀 더 높을 수 있지만 하다 보니까 빨라지는 거지 빠르기 위해서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빨라서 수술 시간이 짧으면은 편안하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뭐 필요하면은 천천히 해야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면 약간 이것저것 따져보고 중간중간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는 게 좀 더 저는 나을 것 같은데 환자분들은 누웠다가 오 벌써 끝났어?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빨리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약간 이런 거에 광고 효과 큰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되게 좋아해요. 아 되게- 뭐요? 네. 일단은 내비 쓰죠. 네. 내비 없을 때는 진짜 우리 옛날에 막 차내비? 차내비 네, 차내비 무조건 쓰죠. 무정 쓰잖아요. 옛날에 없을 때는 이만한 맞아. 전도 우리나라 맞아, 지도 맞아. 그거 보고 다녔잖아요. 사실 이것도 내비가 없을 때도 다 하긴 했어요. 수술도 잘하고 정확하게 했지만 사실 보면은 정확한 목적지에 정확한 시간에 따서 가려면 내비만큼 정확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죠. 그렇죠. 미리미리 사실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인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 다르지만 길을 이게- 잘 찾아줘.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내비게이션이랑 비슷한지 한번 범쌤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스텐트라는 개념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스텐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어떤 시초라고 할까요? 임플란트를 우리가 방향이나 깊이, 뭐 위치 같은 걸 적절하게 찾기 위해서 가이드 같은 이쪽으로 심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걸 스텐트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냥 수동으로 만들었죠. 열심히. 엄청 만들었어요. 직접 맞아요. 해가지고 석고 모델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펜으로 막 매지고 차로 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철자로. 네. 임플란트가 들어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쵸. 거기다가 이제 식립을 했었던 게 이제 스텐트인데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결국엔 길을 좀 찾아줘야 된다. 맞아요. 그냥 구멍만 있으면은 길을 뭐 이렇게 들어갈지 이렇게 들어갈지 각도나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잡는 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요즘에 깊이까지도 잘 찾아진다고 해요. 키트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해진 깊이 이상 들어가지도 못하게 못 들어가게 딱 스탑이 돼 있어. 바꾸겠다. 맞아. 스탑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과정은 이렇게 생긴 스텐트를 자기 치아에 맞게 딱 끼워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본을 떠야겠죠. 완전히 디지털처럼 하려면 디지털 스캐너로 본을 뜰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좀 멋있죠. 네.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건데 디지털로 스캐너를 하면은 인체 정보를 갖다가 디자인 팀에 넘겨야 돼요. 임플란트 회사에 정보가 바로 전송이 되니까 물리적인 이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을 떠서 택배로 보내는 거죠. 사실 그 사이에 조금 변형도 오기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 인상으로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시간도 짧아지고 전송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전송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상 과정. 그 다음에 CT도 필요해요. CT로 턱뼈를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CT 촬영을 해서 보이는 살을 본 뜨고 CT는 뼈니까 뼈를 여기다 매치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내 뼈랑 살을 그냥 다 매치시켜 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스텐트가 만들어져서 배송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정확하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주로 쓰시나요? 어떨 때 쓰는지 엄청 많이 심을 때.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심으세요? 저 한 6개에서 8개 이상 정도 거의 심을 전압 때는. 가까이 그쵸. 식립을 하게 승립을 할 됐는데 때 환자분이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굳이 시간을 여러 번 낼 수가 없을 때 확실히 1개나 2개 정도에서는 내비게이션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빨라지고 하는 건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한 4개, 5개가 넘어가면은 사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위치를 빨리 잡아주니까 선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랑 나중에 이제 심어놓고 보는 거랑 실제로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오차가 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내비게이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 중간에 내가 오차를 느껴서 그만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를 확실히 줄여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미 결과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어때요?
통증이 없다. 통증이 라고 없다.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통증이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네. 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저는 전신질환 있는 환자 중에서 혈전용해제나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을 드시는 환자분들, 심장질환 환자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당뇨가 심하다든지 전신질환자가 있으면 또 그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면 조직이 잘 안 낫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지혈도 잘 안 되시고.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확실히 절개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살이 잘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절개를 하지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이 위치대로 펀치처럼 구멍을 뽕뽕뽕 뚫어주고 바로 심어주는 게 확실히 좋죠. 다음에 한번 참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좋은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한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계점으로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출자랑 시뮬레이션 하는 임플란트 회사랑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가끔씩 서로 너무 믿어버린 거죠. 잘 되겠지 심었는데 가끔 보면 밖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설계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설계가 잘못됐는데 그걸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거죠. 아니면은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잇몸뼈가 퍼석퍼석한 상태, 좀 무른 상태, 골질이 안 좋을 골질이 때. 안 좋은 상태라고 했을 때 초기 고정이 덜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죠. 골질이라는 거는 최근에는 CT로도 골질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긴 근데 하지만 임상하고 좀 괴리감이 좀 있나요? 엄청 있죠. 왜냐면 CBCT라는 게 상대적인 대조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 하얗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가 단단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침입해보면은 좀 다를 수가 우리가 있죠. 평가한 것보다 그렇죠, 조금 그렇죠, 골질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또 이제 결과적으로 약간 좀 장점을 좀 얘기하자면 저희가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심리적인 것 같아요. 결국에 차이가 있나요? 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여러 개 여러 개 심을 심을 때, 때는 여러 개 심을 때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어. 저는 이거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옛날에 뭐 구멍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 버가 지나가는 플랜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치, 그치. 그래서 가이드하는 기능이 조금 더 늘어났고 뭐 깊이에 대한 정지 기능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정말 최첨단에 있는 거는 다이나믹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해서 수술 중간의 상황들을 센서로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하는 술자의 그 플랜을 그 손이나 뭐 어시스트하는 그런 플랜까지 제공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T로 스캔한 거랑 CT랑 모의 수술하는 과정도 최근에는 이제 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연구가 많이 돼요.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아 분할도 옛날엔 사람이 손으로 했다면 이제는 점점 AI가 직접 치아를 인식하고 CT에서 섹션하고 치아 번호를 인지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모의 수술이나 신경 인지에 대한 것도 기계적으로 발달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인공지능적인 개발이 좀 같이 되면서 기술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인공지능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나 뭐 플랜에 대해서 계획하는 쪽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로보틱스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이드를 준다던가 다이나믹하게 센싱을 한다던가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정밀해질 거고 점점 개발이 많이 될 건데 이제 아직 연구 단계고 이제 아직 적용하는 게 조금 느려지기는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정말 다이나믹한 연구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결과를 보면은 정확하고 신경이랑 뭐 거리도 좀 더 멀고 이런 결과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개발이 되고 10년 있으니까. 안에 될 것 같고 치과 회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임플란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이게 보면 진짜 옛날에는 우리 진짜 이런 거 없었잖아. 근데 네. 이게 거의 내가 볼 때는 최근 3년 안에 개발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밀쌤 말한 것도 한 5년, 10년 안에 충분히 그게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죠. 기술은 정말 빠르죠. 네. 기술 엄청 빠르죠, 진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할 때 추가 요금 받는 병원도 있고 뭐 그냥 해주는 병원도 있고 뭐 이런 거 같기는 했는데 여러 개 심을 때는 뭐 비용 조금 들여서라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자기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해봐서 네,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말하시는지 내비게이션을 썼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지부터 따져보시고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무조건 원해서 광고의 그 효과만 또 믿고 이거 보시고 막 내비게이션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 광고의 효과만 믿고 본인이 판단하에 내비게이션이 더 좋으니까 내비게이션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검쌤이 항상 강조하시는 주치의와의 상담. 아 그렇죠. 주변에 무조건적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신봉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막 임플란트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임플란트 입문하신 보신 분들.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